바이오 기초 100강 1강 바이오 산업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바이오 기초 10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바이오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알기 전에 먼저 산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을 이해하면 좋은 기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산업이란 무엇일까요? 바이오는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과 건을 연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과 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백신,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 모든 것이 바이오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단순히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더 안전한 의약품을 개발하며 기존에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연구와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항상 공부가 먼저입니다. 앞으로 100강 동안 세포, DNA, 유전자, 항체, 면역,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그리고 바이오 기업을 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강씩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바이오 뉴스가 이해되고 기업의 발표 내용도 자연스럽게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부가 쌓이면 투자의 자신감도 함께 쌓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초 100강 2강 왜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100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세계는 바이오 산업을 미래 산업이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든 경기가 나쁘든 사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와 의약품의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감염병이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암, 치매,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처럼 오래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신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유전자 분석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도 새로운 기술 덕분에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계 각국과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 기술 수출을 통해 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바이오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술이 있는지,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금은 충분한지, 경쟁력은 있는지를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기대감보다 공부가 먼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이오 산업의 원리를 하나씩 이해하며 기업을 보는 눈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초 100강 3강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100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 한 알, 병원에서 처방받는 치료제 하나, 그 뒤에는 수많은 연구와 오랜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수천 개의 후보 물질을 연구해도 실제로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약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신약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질병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병이 생기는지, 어떤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원인인지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연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후보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을 찾고 수많은 실험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비임상 시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임상 시험입니다. 1상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며 3상에서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다시 검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각 나라의 허가기관에서 판매를 승인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효과가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면 개발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신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연구와 수많은 실패를 거쳐 탄생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의 차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초 100강, 4강,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100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헷갈려하는 주제, 바이오 기업과 제약회사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둘 다 약을 만드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는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생산 기술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이 많습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연구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성공하면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고 당장 이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직접 판매하기보다 글로벌 제약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기술 수출이라고 합니다.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고 제품이 판매되면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뉴스를 볼 때는 임상 성공, 기술 수출, 플랫폼 계약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약회사는 검증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강점이 있고 바이오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개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두 영역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은 무엇을 파는 회사인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초 100강, 5강. 바이오 기업은 무엇을 파는 회사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100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을 파는 회사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이오 산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바이오 기업이 가장 먼저 파는 것은 기술입니다. 새로운 치료 기술, 새로운 항체 기술,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제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즉, 제품보다 기술의 가치가 먼저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 기업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 약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회사가 그 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기업은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기술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뉴스를 읽을 때는 매출이 얼마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플랫폼은 하나의 기술로 여러 질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ADC, 이중항체, SC 제형, RNA 치료제, KRT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하나씩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단순히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 기술의 가치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바이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단계 넓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바이오 투자는 어렵다고 하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초 100강, 6강. 왜 바이오 투자는 어려운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기초 100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바이오 투자는 어렵다고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이오는 미래를 투자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조선 회사는 배를 건조합니다.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은 아직 세상에 없는 신약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좋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움직임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문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ADC, 이중항체, SC 제형, RNA, KRT, 항체, 면역, 플랫폼. 처음에는 모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용어들은 앞으로 100강 동안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는 기다림의 산업입니다.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투자보다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이오 투자는 단기간에 끝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바이오 투자는 운이 아니라 공부와 기다림이 만드는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 산업의 역사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샤카 바이오 7강, 바이오 산업의 역사. 안녕하세요. 바이오 7강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산업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산업이 아닙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초와 천연 재료를 이용해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수많은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백신이 개발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또 한 번 큰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를 연구하고 DNA를 연구하고 유전자를 연구하며 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암을 공격하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희귀질환 치료제도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까지 개발되며 예전에는 치료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질병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활용되면서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연구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 산업은 과거의 경험 위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도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 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바이오 기술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지, 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이 주목받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빅파마는 어떤 회사들이며 왜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샥 바이오 8강 글로벌 빅파마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바이오 8강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빅파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뉴스를 보다 보면 빅파마와 기술 수출 계약 체결, 빅파마와 공동 개발, 빅파마가 수조 원을 투자했다.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파마는 무엇일까요? 빅파마는 세계적인 대형 제약회사를 말합니다. 오랜 역사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매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회사라도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을 찾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수출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빅파마는 그 기술을 활용해 임상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아 세계 시장에 판매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빅파마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그 기술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빅파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바이오 뉴스를 볼 때 어떤 빅파마와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빅파마는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과 함께 미래의 신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적인 빅파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 강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오디오북용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바이오 9강 세계적인 빅파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9강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빅파마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뉴스를 보다 보면 낯선 외국 회사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회사는 머크입니다. 머크는 세계적인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대표적인 빅파마입니다. 다음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다양한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며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로슈는 암 치료와 진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바티스는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사노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백신과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캡 역시 항암제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한 빅파마입니다. 이처럼 세계에는 수많은 빅파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공부하는 투자자라면 이들 기업의 이름 정도는 반드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회사 이름이 나오면 아, 세계적인 빅파마구나. 이 회사와 계약했다면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빅파마의 이름을 아는 것은 바이오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빅파마는 직접 개발하기보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사들이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10강. 왜 빅파마는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사들일까? 안녕하세요. 바이오 10강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빅파마들이 왜 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사들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적인 빅파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사노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콥. 이 기업들은 모두 세계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이라면 신약도 모두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비용도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는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살펴봅니다. 암 치료 기술, 비만 치료 기술, 희귀 질환 치료 기술, 면역 치료 기술, 유전자 치료 기술.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를 발견하면 공동 연구를 제안하거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미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직접 연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연구 능력이 뛰어나고 빅파마는 임상시험과 허가, 생산, 판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합치면 더 좋은 신약을 더 빠르게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뉴스를 보면 머크와 기술 수출 계약, 화이자와 공동 연구, 아스트라제네카와 라이선스 계약, 로슈와 공동 개발, 이런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빅파마와 바이오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입니다. 빅파마는 세계 최고의 판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합니다. 두 기업이 함께할 때 혁신적인 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수출이란 무엇이며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